검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기소를 하면 이제 법원 단계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TV에서 나오는 재판을 하게 되고, 재판은 3심제 이런 건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1심, 2심, 3심 이렇게 되는데,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거를 항소, 2심에서 대법원으로 가는 거 상고라고 해서 항소심, 상고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지금 이제 법원의 트렌드는 1심에서 모든 걸 하고 오라라는 기본적인 입장이라서, 1심에서는 증인 신청을 한다거나 부동의해서 증인 신문 한다거나 증거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다 받아주는 걸로 합니다. 1심이 그래서 또 길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, 특히 형사 같은 경우에 구속 재판일 경우에는 미결구금이라 그러죠.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, 그런 사람 미결수라고 하는데, 미결구금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6개월 내에 선고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. 근데 불구속 사건은 뭐 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건은 1년, 2년, 3년 이렇게 가요. 그래서 1심 선고 때까지 그렇게 가다 보니까 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나쁜 놈이 판결 선고가 안 나고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걸 보게 되고, 내가 피해 입었고 상대방이 나쁜 놈이 100% 맞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냐, 절차상 이제 어쩔 수 없게 된 건데, 특히 요즘에 많이 있는 코인이나 주식 사건, 뭐 리딩방 사건 이런 걸 보면 피해자가 100명, 200명 단위가 넘어가고, 그러면 피해자들이 전부 다 참고인인데 그 사람들 다 또 불러다가 증인신문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물리적으로 6개월 안에 이제 판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면은 그 1심이 3년, 4년 이상 걸리는데, 또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, 보통 피해자들은 있는 돈 다 사기당하고 거기서 또 대출받아 사기당하고, 몇 년 동안 피해자들은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데, 뭐랄까요, 범죄자, 피고인은 뭐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뭐 수백억, 수천억을 벌었으니 그걸로 변호인 선임해서 몇 년 방어해도 충분히 재판 받으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많이 보고, 그래서 이 형사 절차가 참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늘 형사를 많이 하는 변호사로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어쨌든 항소심에 가게 되면 가급적이면 이제 1심에서 안 한 것들만 하려고 하셔요. 그래서 1심에서 했던 증인에 대해서 또 증인신문을 한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인 채택을 안 해주시고,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심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뭐 뒤집어야 된다 그러면 뭔가 판단을 바꿀 만한 새로운 증거, 새로운 주장을 좀 찾아내고, 당연한 건데, 왜냐면 1심에서 열심히 오랜 기간 고민하고 증거 조사하고 뭐 증인신문하고 해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판단을 달리 하려고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항소심에서 뭔가 판단을 바꾸려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변호사가 어떤 전략이 있는지, 뭐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항소심을 대응하려고 하는지를 잘 한번 들어보시고, 그래서 이제 항소심 변호사는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. 대법원 단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심이고, 상고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뭐 많이들 아시는데,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없고, 사실관계는 확정된 상태에서 법률적인 주장, 뭐 판례의 위반이 있거나 법률 해석의 위반이 있거나 뭐 그런 것들만 다툴 수 있기 때문에, 상고심으로 가는 거는 사실 많지도 않고, 또 그리고 이제 양형, 그러니까 형이 과중하다, 적다로도 상고심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, 예를 들어서 유죄는 맞는데 내가 너무 뭐 형이 과중하다, 이걸로는 상고심을 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상고심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. 그래서 보통은 1심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고요. 그리고 2심에서 99% 이상 결정이 되고, 상고심에서 뭔가 바뀌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.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쭉 형사사건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법원 단계까지 가는 과정, 제가 수사부터 재판까지를 대응을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. 다음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각각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점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